이재만 동구청장이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도 민주당 쇄신을 위해 사실상 출마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상조업체와 관련한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에서는 상위 10대 소비자 불만에 정도입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대구 지역 설치율은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수집한 유교 책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한국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요즘 상조업체에 가입하는 분들 많으시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이걸 악용하는 업체가 있어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에서는 상위 10대 소비자 불만에 들 정도로 상조 민원이 많다고 합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에 사는 한동석 씨는 갑자기 당할지도 모를 가족 상해 대비하려고 2006년 상조에 가입한 뒤 5년 동안 18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상조업체에 계약 해지와 환급금을 요청했습니다. 문의할 내용이 있어 전화를 걸었지만 닷새 동안이나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집안에 상을 당했다. 이거 시간을 요하는 그 긴박한 순간인데 전화도 잘 안 받으니까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한국소비자원에 알아봤더니 이 업체와 관련해 대구 경북에서만 지난 한 해 490건, 올 들어 지금까지 120여 건에 이르는 소비자 불만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업체 측은 소비자원의 중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본사가 있는 부산에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상위 10대 소비자 불만 가운데 상조 관련 불만이 9위를 차지할 정도로 유독 많습니다. 지난 2012년 700건 정도였던 상조 관련 불만은 1년 뒤 2배 이상 급증했고 올 들어 지금까지는 200여 건이 발생해 지난해 수준을 훨씬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시고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는 상조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무구조가 튼튼한 회사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입 전에 해지 절차와 환급 금액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가입 후 해지를 원할 때는 내용 증명으로 업체에 통보해야 법적 공방에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닷새째 폭설이 내렸습니다. 지긋지긋한 눈 때문에 피해도 커지고 있지만 사람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오늘도 한방눈이 펑펑 내립니다. 벌써 닷새째.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에 갈 시간도 없고 옷도 갈아입을 시간도 없고 잠을 안 자니까 지금 지쳐 있는 상태고 제설 작업을 해도 지금 계속 눈이 오니까 효과도 없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최일선에서 제설 작업을 맡은 공무원들은 모두 파김치가 됐습니다. 힘들지만 작업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건 꿈도 못 꾸고 식사도 김밥으로 대충 때우고 있습니다. 24시간 긴급 투입돼서 쉬지 않고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눈이 좀 그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제설 작업에 투입되는 군인들도 죽을 맛입니다. 하루 8시간씩 나흘째 눈을 치우다 보니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은 고되지만 이번 폭설로 고생하시는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눈과의 전쟁에 지친 이들은 흩날리는 진눈깨비에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정도입니다. 소방관들도 구조에다 환자 이송에다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주민들도 눈 치우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벌써 닷새째.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되는 눈 소식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구시장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은 오늘 대구 문화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이 위기 상황인데도 당 지도부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위기 극복에 필요하다면 당을 위해서 대구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속한 당의 어떤 쇄신과 변화, 그리고 야권 전체가 살아날 수 있는 길,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워낙 큽니다. 따라서 그 고민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저희 출마가 말하자면 도움이 된다면 제가 이걸 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대구에 출마한 경험을 통해 대구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과 공약을 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탕주의,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뭘 하겠다라는 이런 일보다는 오히려 대구의 실정에 맞는 대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기초한 어떤 그걸 철저히 준비를 해서 그게 맞춤형 성장 전략을 마련해서 나오겠습니다. 야권 연대는 필요하고 안철수 신당이 창당된다면 야권 연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선거 시기에 약한 정파들이 서로 힘을 합치고 또 공동의 정책적 약속을 만들어내는 것은 저는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야권 연대 혹은 야권의 어떤 그 공조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열어놓고 고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전 의원은 대구가 새누리당 독점 구조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다며 대구의 새로운 정치적 변화, 경쟁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낼 때까지 대구를 기반으로 한 활동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이재만 대구 동구청장이 현직 기초단체장 가운데는 처음으로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퇴임식을 갖고 오늘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대구가 중앙정부에만 의존하는 소극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대구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대구시장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두 곳이 대구공항에 대구, 제주 노선을 개설하기로 결정했고 국제선도 취항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속철도 개통 이후 침체된 대구국제공항이 이번을 계기로 활성화될지 주목됩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봄을 앞두고 제주도 여행을 가려는 사람들로 여행사가 붐빕니다. 저비용 항공사인 티웨이 항공이 다음 달 30일부터 대구, 제주 노선, 4월부터는 중국 장각에 계림을 오가는 노선을 취항한다는 소식에 여행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신규 수요가 더 많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탑승률이 높은데 실제로는 비행기 좌석이 없어서 제주도를 못 가시는 분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또 다른 저비용 항공사인 제주항공은 오는 7월 3일부터 대구와 제주를 잇는 노선을 하루 2편씩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의 잇따른 대구공항 취항이 공항 활성화로 이어질 것인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 국제공항을 이용한 여객수는 고속철도 개통 뒤 반토막으로 줄어 10년 동안 100여만 명에 불과합니다. 반면 인근 김해공항과 청주공항은 저비용 항공사를 유치한 뒤 여객수가 각각 30%, 34% 늘었기 때문입니다. 대구시는 저비용 항공사가 취항한 도시는 신규 수요를 만들어냈다고 보고 늘어난 저비용 항공사 취항을 국내외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대구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킬 계획입니다.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제선 신설 및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를 적극 지원해서 지역의 의료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잇따른 저비용 항공사 취항이 침체된 대구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구의 설치율은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경산의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에 있는 직장 어린이집. 어린아이들이 옹기종기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7살까지 받는 이 직장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은 아침 7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8시에 출근을 하거든요. 밖에 같은 경우에 9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애를 맡길 데가 없어요. 그냥 마침 저희 그 회사에 보육시설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7시 반부터 애를 맡길 수 있어서 안심하고. 이곳에서 부모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영어나 체육 같은 특성화 체험활동 비용으로 한 달에 2, 3만 원에 불과합니다. 마음 놓고 일했을 때는 가장 심신의 안정이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회사에 약간 지원을 받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은 혜택을 좀 누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이렇게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의 경우 의무 사업장 30곳 가운데
7곳만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어 땅값이 비싼 서울이나 인천은 물론 다른 광역시 중에서도 설치율이 가장 낮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의무사업장 대부분이 여성 근로자가 적은 자동차 부품업체 같은 제조업체입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업체들이 몰려있는 공단 안에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 내에서는 설치를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많은 기업체, 소규모 사업체들이 설치해가지고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구미와 경산 두 곳에서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지난달 대구의 고용률은 조금 떨어졌고 경북의 고용률은 높아졌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고용률은 57.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포인트 떨어졌고 실업률은 4.6%로 지난해보다 1.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한편 지난달 경북의 고용률은 59.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포인트 높아졌는데 지난 2012년 1월 이후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수집한 유교 책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한국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최종 등재는 내년 6월에 결정됩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 장판각에 보관 중인 유교 책판은 모두 6만 4천여 장. 이 유교 책판은 지난 2001년부터 영남 지역 300여 문중에서 기탁한 것으로 15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중반기까지 제작된 것입니다. 1460년 판각해 보물로 지정된 배자 예부 울약과 퇴계선생 문집 등은 세계인들도 주목할 정도로 학술적인 가치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위원회는 최종 심사를 갖고 이 유교 책판을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시킬 근대 이전 자료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후학과 후손들이 공론을 거쳐서 직접 경비를 부담하면서 유교 책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가 함께할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교 책판은 근현대 자료 후보로 확정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와 함께 다음 달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 한국 후보로 정식 접수되고 최종 등재 여부는 내년 6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유교 책판이 가지는 세계사적 가치를 대외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학술대회와 포럼과 전시회 등등의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특히 3월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추가로 기탁되는 책판도 신청 목록에 올리기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혀 등재될 책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02년 안동문화방송과 협약을 맺고 유교 목판 수집 운동을 펼친 한국국학진흥원은 각고의 노력 끝에 한국 후보로 올리는 쾌거를 이끌어냈습니다.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면 목판 문화 발전과 함께 안동 등 북부 지역 관광 판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대구의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그리고 구미의 한 법무법인은 카드 3사 정보 유출로 손해를 본 사람들을 모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하고 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법인들은 개인 위자료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이 법원이 금융사의 책임을 인정해야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소송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이 서울의 한 일간지 여기자 A씨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어제 피소됐습니다. 여기자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이 지청장이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지난해 12월 기자단과의 회식 자리에서 어깨를 만지고 등을 여러 차례 쓸어내리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하고 검찰이 경고 처분만을 내릴 것이 아니라 엄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지청장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대검찰청은 당시 감찰에 들어갔고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스리랑카 대통령 특사로 방한한 바실 라자팍사 스리랑카 경제개발장관 일행이 오늘 경상북도를 찾아 새마을 역사관과 민족중흥관 등 새마을 역사관을 방문하고 새마을운동 전수를 요청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자체적으로 시행하던 새마을 세계화 사업을 경북 7개 시군, 코이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해 아시아, 아프리카 8개국 24개 마을에 140명의 새마을 리더 봉사단을 파견합니다. 경유 1리터로 111km를 주행하는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로 화제를 모은 외제차가 오늘 대구에서 공개 행사를 가졌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250대 한정판으로 올해 시판을 앞둔 이 승용차는 오는 16일까지 전국 9개 도시를 돌며 전국 로드쇼를 갖습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대구 지역 300가구 이상 아파트 등 16개 공동주택을 감사한 결과 부적정한 입찰과 계약이 59건, 부적정한 회계처리 31건 등 모두 184건의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대구시는 공금 횡령과 유용,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부실 시공 등 4건과 관련된 12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